오늘은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얘기를 시간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한다면 부동산 투자는 시간 관점으로 보면 장기 투자다. 모든 투자들이 다 장기 투자이긴 한데 부동산은 특히 장기 투자이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왜 장기 투자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와 제가 어떻게 장기 투자를 통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만들어 왔는가 그 과정에 대한 얘기들을 좀 세세하게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놓고 먼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요. 1997년도에 결혼해서 저 고덕동에 있는 반지하 2,500만 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500만 원 시작해서 지금 2022년 그때부터 25년이 됐네요. 저 25년 시점에 지금 50억의 자산가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이렇게 저한테 부여져 있던 기간처럼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투자를 해야만이 이 부동산 투자가 실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하나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부동산 투자는 장기 투자입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단타로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게 부동산 투자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바라볼 때는 처음부터 시각이 최소한 20년, 25년은 투자하겠다. 그래서 그 성과를 빛을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이 부동산 투자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월급쟁이들한테 가장 좋은 투자 방식이에요. 그래서 월급쟁이들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한 25년, 30년 후 중년, 노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까지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투자를 갖다 하면은 아주 좋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투자라는 거, 이 부분들이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월급쟁이로서 장기 투자를 어떻게 해왔는가 그 과정을 세세하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은 우리한테 들어와서 5단계를 거쳐가지고 실질적인 자산이라는 형태로 해서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걸 흔히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소득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소득으로 벌어들인 돈을 갖다 쓰는 걸 지출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돈 쓰는 걸 지출. 그리고 쓰고 남는 돈이 있는 부분은 이 부분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가는 거, 이 쌓아가는 걸 갖다 저축이라고 합니다. 소득, 지출, 저축. 이 부분들이 처음에 기본적인 축을 들고요. 그 다음 축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종잣돈을 만들고 나면은 이 종잣돈을 만든 걸 가지고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하기엔 아직까지 금액이 작아요. 아무리 종잣돈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사실은 소득, 지출, 저축관리 이 관리만 가지고서는 부족해서 이 종잣돈에 뭘 보태야 되냐면요. 대출을 보태야 돼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목돈을 만들어야 돼서 이 대출을 붙여야 되는데 이 대출을 붙이는 부분들이 합해져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대출, 그러니까 남에게 돈을 빌리는 거, 은행에게 돈을 빌리는 이 대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돈을 갖다가 불려나가는 투자. 이런 5단계를 거쳐야만이 실질적으로 자산가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5단계를 가지고서 제가 자본을 형성해왔던 단계를 갖다가 거기에 접목하는 방법을 좀 선택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이 이만큼 클 수 있게 부동산 자산이 커질 수 있게 했던 1단계 부분이 뭐냐면요. 이걸 갖다가 자본의 생성기라고 얘기해요. 저는 자본의 생성기. 이 자본의 생성기에는 이 자본을 갖다가 얼마만큼 키워갈 것인가 이 키워가는 방법들이 갖다가 그 안에 형성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커진 분들을 갖다가 자본을 운영하는 이기가 있어요. 그래서 2단계는 자본을 운영하는 단계가 있고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투자된 부분들이 커져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단계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자본의 성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산이 커져가는 그 단계는 처음에 자본의 생성기, 두 번째 자본의 운영기, 세 번째 자본의 성숙기, 이 세 과정을 거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과정에 대한 것들을 좀 세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드릴게요. 첫 번째, 자본의 생성기입니다. 자본의 생성기는 아까 돈이 들어와서 자산으로 커가는 5단계 있잖아요. 이 5단계 중에서 소득, 지출, 저축이
이 자본의 생성기입니다. 이 소득을 통해서 돈을 갖다 안에 들어온 걸 지출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서 빠져나가지 않게 탁 틀어막고요. 이렇게 틀어막았던 걸 갖다가 가장 안전한 투자인 예금에 넣어서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축되게 해서 이렇게 되면 한 저축에까지 이 과정들을 갖다가 충실하게 이행하면은 종잣돈이 마련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이 보통의 경우 얼마 정도 걸리냐면요. 제 경우를 통해서 보니까 한 10년이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997년도부터 소득, 지출, 저축 관리만 통해 가지고 2007년까지 10년 동안에 종잣돈인 2억 4천을 벌었습니다. 모았고 벌어야 되는 거 맞죠? 2억 4천을 모아뒀습니다. 그래서 자본의 생성기를 갖다가 10년 동안에 충실하게 이행하다 보니까 2억 4천이라는 종잣돈이 마련됐고, 이 종잣돈을 가지고서 그다음부터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전략들을 세워갔습니다. 이 대출과 투자 전략이 뭐냐면요. 자본의 운영계예요. 자본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래서 이 대출 받는 부분과 투자 받는 부분들을 해서 충분하게 운영을 잘 해서 제가 그때부터 이 운영기에 실질적으로 했던 부분은 뭐냐면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부동산 중에서 특히 재건축 아파트에만 투자했습니다. 왜 재건축 아파트에만 투자했냐면 재건축 아파트라는 건 미래에 새롭게 새 집이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현재 주거 환경은 조금 낙후돼 있더라도 미래의 투자 가치로서는 충분하다는 판단했기 때문에 재건축에만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재건축에만 투자를 했었는데 이 재건축들이 결국은 재건축에 투자했던 이 부분에 대한 전략들이 좀 유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기 때 제가 했던 전략은 재건축에 투자했고요. 이 재건축에 투자할 수 있게 금액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대출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해가지고 제가 2007년도에 처음으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2007년에. 제가 모았던 2억 4천과 주택자금 대출 내서 1억 4천을 빌려서 그렇게 해서 3억 8천짜리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를 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돈을 모아가는 이 소득과 지출과 그다음에 저축 전략을 계속 이행하면서 5년 동안에 돈을 2억 정도를 모았고요. 이 2억들을 모은 걸 갖다가 이번에는 은행에서 빌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제도인 전세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세자금을 남의 돈을 갖다 빌려놓고 내 집을 갖다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드리는 이 전세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5억짜리 아파트를 재건축 아파트를 샀고요. 그 이후에 2017년까지 해서 2채를 더 사서 제가 총 3채의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그 운영 전략을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이 운영 전략까지 해서 20년 동안의 운영 전략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재건축 아파트가 3개 가진 일단 자산가 되는데 그때까지는 사실은 지금의 자산만큼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거의 한 18억 정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있었는데 이게 시간을 거쳐가면서 이제 자본의 성숙기를 거치니까 이 자본의 성숙기 때 급격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자산이 상승해가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본의 성숙기를 밥을 하다 보면 뜸들이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뜸들이는 기간이 이 뜸이 잘 들어야지 이 뜸이 잘 들어는 거에 의해서 이 자본이 밥이 진짜로 토실토실하고 탱글을 해서 입에 착착착 달라붙을 수 있게 그렇게 꼬들꼬들하게 맛있는 밥으로 바로 됩니다. 만약에 뜸들이는 기간 없이 바로 소뚜껑을 열잖아요. 그러면 뜸이 안 빠졌을 때면 밥의 질이 굉장히 질퍽질퍽하고 아직도 생살도 남아있고 하는 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밥처럼 이 자본이라는 것도 성숙기, 그 뜸들이는 기간을 한 5년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5년 동안에 특히 운이 좋아서, 운에 의해서 더 거기에다가 자본에 성숙되는 부분들이 더 급격화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당했습니다. 근데 그거 이외에라도 대부분의 거는 부동산 주기상 5년 정도를 지나게 되면 하락에서 상승으로 국면으로 변하기 때문에 5년 정도의 뜸들이는 기간만 해도 충분히 충분하게 뜸을 들일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최소한 25년에 장기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가셔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25년은 보통이 직장인들이 보통 26, 27에 입사를 해서
직장에서 취직하는 기간들이 보통 한 50까지 되기 때문에 한 25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25년 동안에 직장에서 충분하게 소득을 벌어오는 그 기간 동안에 지출관리, 저축, 대출, 그리고 투자를 통해 가지고 하게 한다면 이 부동산 투자는 일거삼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자기 주거 생활에 대한 공간으로서의 장점과 그다음에 안전자산이 투자를 불러갈 수 있는 안전자산이라는 장점, 그리고 주거 비용을 갖다 축소하는 역할까지 해서 일거삼득의 효과를 갖다 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처음에 자본의 생성기, 이 생성기 쪽에는 소득, 지출, 저축 전략을 좀 주요 전략으로 하고요. 자본의 운영기 동안에는 대출과 투자 전략을 갖다 좀 유심하게 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은 기다리시게 되면 자본의 성숙기에서 자본이 알아서 돈을 벌어줘서 그래서 2,500만 원의 실질적인 자산을 가지고 시작해서 지금 50억이라는 자산까지 올라가는 기간들을 25년의 장기 투자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행했습니다. 물론 저 운이 좋았다는 부분도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건 다 운칠기삼이기 때문에 운이 좋은 것들 때문에 50억까지 올라가시는데 운이 좋지 않더라 하더라도 최소한 이런 25년이라는 장기 플랜을 가져가면 제 생각에는 30억까지는 자산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50억까지 올라간 건 운이 많이 작용했고요. 그러나 30억까지는 제 전략으로 가면 가장 안전하게 부동산 자산으로 해서 30억까지는 늘릴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를 직장에 딱 시작할 때 시작하셔가지고요. 자본의 생성기, 자본의 운영기, 자본의 성숙기를 충실하게 거쳐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자산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기를 그렇게 되는 게 여러분 스스로 갖다가 전략적으로 세워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돈과 경제 그리고 문화를 쉽게 아주 쉽게 풀어주는 정스토리의 정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